자, 지금 예비 중3 학부모님 간담회고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너무 학생들이 오게 됐을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것 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보다 한 살 많은 즉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이 10월이잖아요. 10월. 얘네들 실력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거의 결정이 됐어요.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몇 개월이라는 기간 이후에 바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 입학을 해갖고 거기서 기적 같은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원서를 쓰고 배정을 받고 그렇게 교복을 입혀서 바로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비 중3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오늘 설명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이주와 어학원하고 함께 하신다면 총 4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인 고교 선택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1년 4번의 준비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점부터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중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이제 완전 타 지역에서 오실 경우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설명의 내용이 영상으로 기록이 돼서 유튜브로 또 방영이 되면은 많은 다른 타 지역 학부모님들이 보시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제 머릿속에 있는 한 10개 이상의 중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점, 학부모님들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관심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어디 보내갖고 내신을 제일 잘 딸 수 있지? 여기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8 대입 이 개정안 발표 나고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입시 컨설턴트나 입시 전략에 있어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교학점제,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9등급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게 쪼개서 세밀화시켜갖고 아이들의 등급을 서열화시켰다는 얘기인데 5등급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잠시 후에는 구체적 숫자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렇다 보니까 다른 기준이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4%, 12%로 나눴는데 이제는 10%까지가 다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레알 찐으로 1등급인지 2등급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예요. 최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려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건 모르겠대. 복잡하고 아직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예비 중2,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돼. 이제 여기에 너무 매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고등학교 거기에 딱 배정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이제 1학기 내신 보고 나서 대체로는 다들 타격감을 입어요. 내 생각보다 되게 잘했는데? 이런 애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학생은 자존심, 자격지심 갈등이 생깁니다. 학부모님은 무조건 내신 등급이 대입을 결정한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편이에요. 모이셔도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고등학교가 됐든 일단은 학생의 인격은 그 학생이 받은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이라고 상정을 해버리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딱 끝나고 나서 원서를 쓰잖아요. 그때는 그 내신만 갖고 원서를 쓰나요? 그 5등급제 내신만 가지고 대학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은 없어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계속 내신 하는 거예요. 내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정시에서도 지금 생기부라든가 내신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학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서부학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신 잘 따서 극상위권을 올린다 한들 거기서 또 한 번의 허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모른다면 매를 언젠가는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신에 매몰되어 있는 집중도는
결과적으로 원서 쓰기 전에 딱 2년 정도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좋았으니까, 내신이 막 따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원서 쓰는 상황이 딱 오면은 뭐야, 이거 갖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받아주지를 않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상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신 등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시 지원의 대학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상대평가, 경쟁 중학교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지금 받으신 자료 밑에 여러 중학교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자, 우리 집 그 아이가 다니는 내 새끼 중학교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탁 해주신다고 칠게요. 그래서 영락중, 산신중, 대성중, 연신중, 은평중, 불광, 진관, 신도, 상암, 중암, 동도, 연서, 선일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군의 특징이 학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도 많은데 중학교도 장난 아니게 바글바글한 편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말, 중학교 3학년 과정. 그래서 언젠가 원서를 쓸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그렇죠? 그래서 원서를 쓰는데 얘 머릿속에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몇 등급을 받을지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성고를 갔어요. 내가 숭실을 갔어요. 예의를 갔어요. 성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는 우리 중학교 출신만 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근데 지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왜 쪼개졌던 그 중학교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부학군에 준비된 중학생은 누구냐면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 애들이에요. 지금 탑 찍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상암, 중암, 동도, 신도 중학교 애들이에요. 예외가 있나요? 근데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지금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중학교에 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불광 진과는 뭐냐? 약간 애매해요. 나쁘지도 않지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이주와 어학원이 서부학군에서는 그래도 가장 사이즈가 크고 많은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 내신으로 좀 특화된 학원 아니겠습니까? 수능제도도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가 봤던 각 학교의 탑을 찍는 학생들의 중학교를 파악해봤더니 다 여기예요. 말씀해보세요. 상신중학교가 지금 각각의 고등학교 가서 탑 찍는 애가 있나요? 저교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산중학교 출신 있나요? 없어요. 근데 기분 나쁘죠. 상신중학교 엄마, 증산중학교 엄마, 연천중학교 엄마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차피 그런 파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 서강대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동도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예일여고에 배정이 많이 돼서 왔어요. 아시다시피 내일이 좀 빡세다 보니까 사실 예일여고는 지원을 하면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집도 거기야? 집도 아직 거기래요. 어떻게 온 거야? 중학교 때요. 저 이과 간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예일여고 가갖고 거기 과학 중점반도 있고 수학 거점학교도 이렇게 진영이 되니까 거기 가서 너 짱 먹어 이렇게 얘기해서 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죠? 물정을 몰라. 그리고 그냥 건강하고 밝고 맑고 애가 제일 속 터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엄마까지도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혹은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혹은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면 사실상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작심을 하고요. 거기 가서 짱 먹겠다라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중3 과정을 거치는 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 그래서 걔네가 진짜로 짱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이 겪었던 중학교 과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게 뭐 어느 특정 중학교를 딱 이렇게 언급을 하면 제가 욕을 엄청나게 쳐먹거든요. 그래서 벌써 얘기를 해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녀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친한 친구예요. 그냥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죠. 근데 그건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과 그냥 같이 24시간 중에 한 정말 상당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애 쳐다보지 마세요, 엄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어떤 중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독서 감상문 같은 것들이 좀 루틴화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서평을 쓰고 이런 분위기들. 또 내신에 있어서 지금은 어때요? 이제 1년에 이 모든 중학교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교과서 한 2가 그리고 프린트 몇 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신을 보게 되고 아시다시피 성취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 25% 이상 정도가 지금 1등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 A가 나왔든 뭐 B가 살짝 섞었든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자, 하지만 타 지역군에 정말 일을 가는 아이들은 상대평가로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아니 그게 왜 없어요? 그냥 다운받아갖고 풀면 되는 건데 평가원 기출문제라는 게 있는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가 주르르륵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자신의 위치의 좌표를 인지하고 공부를 시키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건강하고 밝고 좀 애들이 흐뭇하고 좀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뭐 무조건 고통이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지만 반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고 어떤 논제와 이슈가 있었을 때 토론을 하는 학교의 분위기를 거친 중학생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모여서 선정을 쓰고 이런 애들이 예의를 쓰고 숭시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성을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짱 먹을 줄을. 근데 모르는 애들은 도통도 모르고 앉았고 입학해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 중학교의 A등급이라는 게 고등학교 가도 1등급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국 우리 딸 우리 아들내미가 의대라든가 약대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답답해 뒤져버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평가에 대한 인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1년 뒤, 2년 뒤에 우리 집 그 아이는 어딘가에 좌표를 찍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보셨을 때 지금 5등급 제도가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10% 안에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34%의 2등급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중 어딘가에 1, 2, 3, 4, 5번 여긴가 어딘가 좌표를 찍고 있겠죠? 맞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만약에 6등 여기 6이라는 좌표를 찍었다 그러면 애가 내신 자체가 어딘가를 딱 보냈더니만 3 이런 게 막 한 4, 5개가 나오는 거예요. 2도 몇 개 나오지만 그러면 평균이 3.2등급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대학을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9등급제로 얘기하면 4등급짜리 아이인데 4등급을 갖는 아이가 어떻게 인서울을 가요? 수도권을 못 가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 2, 3, 4, 5 중에 어딘가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학군에 있는 학생들과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왜 탈대치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5등급제 되고 고교학점제 되면서 대치동의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대치동에 존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딱히 메릿이 없다는 거죠. 내신 따기가 일단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생기부를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써준 것도 아니고 왜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 압도적인 대학 진학률을 보였던 것은 무슨 전형이었습니까? 정시였어요. 그러니까 단대부고가 뭐 숙명여고가 서울대를 몇 명을 보냈고 스카이를 몇 퍼센트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90%가 애들이 다 정시로 갔다고요. 그쵸? 그럼 걔네는 왜 정시로 가는 거예요? 현역들이? 수능이 되니까 갔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내신 따기가 완전 빡세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세고시, 7세고시 하면서 이상한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대치 키즈로 입성을 해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청 중학교 뭐 이런 대치 중학교를 거쳐가지고 휘문이나 단대부고나 뭐 이런 숙명여고에 애들이 갔어요. 걔네들은 원래가 잘했던 애들이에요. 원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가 못했던 애들을 잘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애들이 워낙에 잘했던 애들이고 공부 역량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들, 딸내미는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 당연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눈 뜨고 가게 되는 그 학교의 분위기, 내가 항상 전화 걸어서 만나는 내 친구들의 분위기, 내가 다니는 학원의 분위기에 당연히 압도를 당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량 자체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영어만큼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딱 된 상태에서 올려보내고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갖고 내신 하는데 문제는 내신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누구는 수학에 아주 특화된 애고 누구는 아주 그냥 과학에 굉장히 특화된 애요. 영어 국어를 또 특화된 아이들이 이 단대부고나 숙명여고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오로지 1.0 이렇게 나오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지균으로도 못 써요. 걔네는. 근데 뭐다? 학업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정시로 돌려요. 그래서 논술과 정시로 그렇게 압도적인 성과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서울대가 지금 20% 반영하는 걸 4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이런 조짐들을 발표를 조심스럽게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치중에 무슨 메리트 있냐는 거예요. 정시를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재수를 해도 내신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 뭐다? 얘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얘는 사실은 은평구에 무슨 고등학교 있다는데 거기 가갖고는 거의 5, 1등급 찍을 각인데 완전 대치길도부터 이렇게 단련이 됐으니까 이제 이러면은 그런 계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 건너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당연히 다 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서부학군에서 1등급 찍고 여기 2 혹은 3, 4 요 정도에 위치한 애가 있고 학군지에서 나 그냥 그 고등학교 나오려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위치에 찍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량.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1학기가 마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가 합산이 돼서 이미 등급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울기도 하고 막 좌포자기 하기도 하고 우울증의 기세가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학습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주아원만의 SM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하고 면밀한 상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상담을 보니까 여기 4 정도에 찍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어때요? 그냥 다 2등급이죠. 그러니까 국영수, 통사, 통과가 다 2등급인 거예요. 얘가 거의 다 1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요. 근데 얘가 2등급인데 2등급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11%짜리 2등급이 있고요. 34%짜리 2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라는 여기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애는 앞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그렇죠? 너 공부 어떻게 했어? 시험 기간에 계획 어떻게 짰어? 노트는 어떻게 필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떠냐면 일단은 공부의 우선순위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시험 범위를 짠다든가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먼저 해야 된다든가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하면 이제 5 여기에 속하는 애들인데 얘도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2등급 맞아요. 근데 완전히 끝자락에 있잖아요. 얘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학원을 다녀요. 어머님이 똑같은 수강료를 냈을 거예요. 1등급이랑 똑같은 수강료를 38만 원을 낸다고요. 나도 내고 걔도 내는데 얘는 뭐다?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해요. 그걸 지가 공부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공부 경험이 아니죠. 그냥 약간 위로랄까? 다른 데 속해 있기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갖고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 지점에는 공부 경험이 없는 애.
4지점에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애, 그리고 3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2지점에 있는 애는 어떻습니까? 1등급 끝자락에 있는 애예요. 2등급 초에 있고. 그러니까 얘는 성적표상 고등학교 딱 올려보냈더니 그래도 어찌됐건 국영수 통사 통과 중에 1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2가 하나 있든가 뭐 이랬겠죠?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서부학원에서 이 지점에 있는 애는 일단 뭐냐면은 공부는 잘해요. 근데 시간 관리를 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시험 기간에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짜투리 시간이라든가 주말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약간은 아직은 어색한 거죠. 역량 자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뭔가 허점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군지로 가면은 이게 하나씩 좀 밀려 있죠. 사실은 학군지에서 숙명에서 휘문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애들은 우리 학군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1등급 초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스카이급의 갓생반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로 넘어가면은 그 애들이 이제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는 애들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학군지구 모고 간에 전체적으로 맞짱을 뜨는 게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의 좌표가 이 중 어딘가에 있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좌표에 있고 문제점이 뭔지를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죠. 이 중학교 3학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됐는데 충암에서, 숭실에서 예를 들어서 3 혹은 예일에서 뭐 2 이렇게 찍었다고 칠게요. 자, 이 페이지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뭐 이주화라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얘는 같은 아이예요. 근데 얘는 가상의 엄마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엄마가 중3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회도 오시고 유튜브 통해서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이런저런 분석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엄마는 이 같은 이주아라는 애를 동명여고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명을 가게 해요. 애는 수준이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애니까. 그럼 얘는 동명 가면 내신이 뭐가 나오나요? 1등급이 나오네요. 올 1등급. 괜찮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애인데 어떤 엄마는 얘를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씁니다. 예일여고를 지원을 해요. 일부러. 근데 예일여고를 가니까 내신이 올 1등급이 안 나오죠. 그래서 2등급 초반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엄마는 이화여고를 보냅니다. 얘를. 근데 이 각각의 엄마들은 이 같은 아이를 두고서 조금 다른 분석과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떠세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실 때는 저러면 무조건 동명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신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만약에 같은 아이인데 이 같은 점수대를 가질 수 있는 이 아이가 동명을 갔을 때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뭘까요? 동도중학교 아이가 동명을 가는 거예요. 동명여고를. 그럼 동도중학교에서 동명여고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굳이 뭐 동도중학교에서 동명여고 지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명은 너무나도 여실히 문과 위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학교는 뭐 그쪽 지역에도 많으니까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갔다는 얘기는 야 동명여고 가고 너 짱 먹어. 대신에 넌 굉장히 외로울 거야. 왜냐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한 반에 1명 아니면 2명인데 그게 너거든. 그래서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야. 너를 주말마다 라이딩을 해갖고 수능 최저를 끼깔나게 맞추는 애로 너를 완전히 독보적으로 만들 건데 대신 애들하고 친해지지 마. 분위기 휩싸이지 마. 왜? 딸아! 너는 3학 6을 맞을 아이야. 넌 다른 아이야. 휩쓸리지 마.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같은 아이인데 예의를 쓰게 합니다. 자, 예의를 쓰게 하는데 예의는 어떤가요? 한 반에 공부를 하는 아이의 분위기가 예의는 한 4, 5명, 4.5명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5명 정도가 앉아있으면 앞자리에 한 4명에서 4명 반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 조금 조성이 될 수는 있죠. 거기 가서 내신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딸은 수능 최저를 이 학사 일정을 쭉 거쳤을 때 나중에 원서 쓸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엄마는. 근데 우리 딸내미 약간 분위기도 좀 이렇게 휩쓸리는 스타일이고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화장을 그냥 볼터치를 갖다가 눈 위에까지 막 갈라버리고 이러면은 아, 얘 지금 상태 안 좋은데 가서 약간 어리버리 깔 것 같다. 그럼 여기 보내야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은 조금 미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대학은 이런 전형을 통해서도 예일여고 학생들을 뽑아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9등급 제도에서 2등급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 고대도 보고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화여고를 보내는 학부모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길 왜 보내지? 내신이 이렇게 좀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화여고를 보내는 엄마 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화여고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직장맘이야. 그리고 내가 얘를 라이딩하고 뭐 수능 최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이화여고 가서 짱 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저 학사 일정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2하부나 3학 8 정도를 맞춰가지고 한양대라든가 이런데 경희대라든가 이런 데를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내신이 무조건 좋은 데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면 저도 좋죠.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주와 어학원만큼 잘 알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입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수시 지원으로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대치는 지금 뭐다? 수시 지원에서 굉장히 내신의 메리트, 그 다음에 생기부, 그 다음에 최저를 맞췄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대치가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쓰게 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서류평가가 일단 들어가요. 생기부. 그리고 면접평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평가는 또 다른 변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면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내신이 9에서 5로 됐어요. 수능도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눈 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신에서 그간에 있었던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2등급 중에서도 진짜 완전 12% 2등급이야 34%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걸러낼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평가도 있고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도 있는 이런 전형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굉장히 유리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그 학생의 내신 볼 필요 없죠. 그 학생이 생기고 볼 필요 없어요. 아니 내신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최저를 못 맞췄으면은 면접을 못 가요. 안 불러요. 서류에서 벌써 까이니까. 근데 이거를 다들 알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외면해요. 언제까지? 원서 쓰기 직전까지. 외면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 딸도 힘들어하고 지금 버거워하고 나도 지금 나오는 내신 정도의 희망을 걸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는 그냥 지금 매 안 맞으면 언젠간 그 문매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진단을 좀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이 위치 중에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파악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11월 1일인가요, 주인님? 11월 8일 우리가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적표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 학생의 좌표를 저희가 같이 찍어서 그 내용에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파악을 했다 그러면 문제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새끼가 다니고 있는 그 중학교는요. 스마트폰이 가장 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아니면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독서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책 읽기, 독후감, 서평 쓰기, 토론합니까? 이건 학교의 분위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같으세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상중하, 상중하 이 정도. 두 번째, 주말에요. 물론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원을 쟁일 가고 있진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주말에 숙제하는 거 말고요. 학원 숙제 혹은 뭐 학교 숙제, 수행평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찐 순공 시간. 순공 시간이 애가 확보가 돼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때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엔 내 지분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애한테는 감추죠. 사실은. 이해도 가면서도 이해 못하는 척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은 어떠냐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2학년부터는. 이 보게 될 때 시험을 위한 복습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건 학생이 한번 자가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와갖고 내신 대비할 때도요. 제가 지금 예일여고 전담으로 지금 맡고 있는 강사이기도 한데 1학년이 보통 이렇게 딱 입학하고 저하고 하게 되는 아이들이 95명 정도가 돼요. 1학년만. 그러면 걔네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저희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예일여고 아이들 중에서. 그럼 얘네들이 시험 한참 진행하고 있으면은 대비하고 있으면 저한테 맨날 선생님 문제 좀 왕창 주세요. 문제 좀 왕창 주세요. 그럼 딱 보면은 아직 중간고사를 안 봤으면 제가 가늠이 안 가겠지만 중간고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중간고사 때 2등급 약간 후반대인 것 같은데 뭔 문제를 왕창 달라는 거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그걸로 해소하고 싶은 거죠. 문제를 이렇게 소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대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의 출제 경향하고도 맞지도 않고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왜 그렇게 왕창 풀어요? 나오지도 않는 유형 뭐 주면 다 풀 거예요? 뭐 주관식 있으면 뭐 영작 다 풀 겁니다. 나오지도 않은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와 필요한 어휘라든가 유반이어라든가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2학기인데.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의 목표는 뭐냐면 공부에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의 기본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아이들한테 깔려있는 과목은 모두가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하고 통사, 통과고요. 한국사가 대체로 들어가요. 우리 학군지에서는 예일여고만 안 들어가고 한국사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2단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통합사회 과목이 결국 한국사까지 합치면은 12단위가 넘어가요. 14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도 10단위가 넘어가는 것이고 너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과학, 국어도 다 8단위 이상이 되고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요 과목들이 공통적으로 쫙 깔리다가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2학년이 됐을 때 각종 선택 과목들을 자기가 꾸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2학년이 되면 36과목이 개설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한 과목 중에서도 4과목 이상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것을 꾸려가야 되는 게 지금 고교학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4과목이 그게 다 무슨 ABC 성취도 평가는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그것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의 등급을 1등급 받아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각종 선택 과목들이 되게 심화가 들어가는데 선택 과목의 숫자가 꽤 많다고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은 전교에서 15명 정도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 안에 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빡센 거 아닙니까? 이 과목 물리 이거 들었는데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이거 들었대. 그럼 내가 1등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만의 굉장히 치열한 내신의 어떤 접전들이 벌어져서 그냥 되게 퉁치면서 9등급제였을 때보다 5등급제일 때가 훨씬 내신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절대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모든 과목들의 내신이 1등급 혹은 2등급 안쪽으로 돼서 1점 몇 등급으로 끊어준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당연해요. 중3 때 이거 시켜야 돼요. 통합과학 시키셔야 돼요. 한국사 다 마스터 띄고 올려 보내셔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애가 예를 들어 남자예요. 수학을 좀 잘해요. 과학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더럽게 싫어해요. 그리고 국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쓱 읽어요, 애가.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약간 부족하고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애입니다. 지가 좋아하거나 말거나 고1 때는 시험을 봐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11%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과목도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싫어하는 과목도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은 싫어하는 데다가 선행도 안 돼 있어. 거기다가 통사도 해야 된대. 통과도 해야 된대. 한국사도 상대평가예요. 이걸 다 어떻게 꾸려요? 못 꾸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명합니다. 통사 통과해서 이렇게 깔아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국영수는 하는데 통사 통과를 아차 싶어갖고 아예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가 이제 고교학점제 첫 해였잖아요. 고1들이 학원을 장난 아니게 다녀요, 진짜. 학원을 국영수는 기본으로 다닌 데다가 통사도 다니고 통과도 다녀버리니까 일주일에 어떤 식으로 시간 배치가 되겠어요? 순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얘는 굉장히 지치고 그때 가서 그렇게 막 완벽한 시간 타임테이블을 맞춰갖고 돌린다 한들 순공이 없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이제 우리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대학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중3을 준비하고 있는 중2짜리다. 그럼 저는 그냥 한국사만큼은 무조건 완벽하게 시킬 것 같아요. 완벽한 한 바퀴를 돌릴 것 같고 저희 애는 이제 문과 성향이 아니니까 과학을 완전 못하는 애거든요. 관심도 없고 막 좀 그런 쪽으로 머리가 들들였달까?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데 다닐 수가 있는데 돌려야죠. 돌리고 필요하면은 약간 과외도 좀 붙일 것 같아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중3에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첫 페이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3 애들은 기적 같은 거 없어요. 결국 지금 실력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5월달 첫째 주에 까야 합니다. 근데 지금 중3 올라가는 애들은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4번의 기회가 있고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5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주말에 말이죠. 혹은 주중에도 말인데 국수형에 대한 매일매일 30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국수형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읽고 본문 개념 파악하기, 또 복습을 통한 내용 정리, 교과서 읽고 노트 정리하는 거. 노트 정리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어, 문학 독서 활동하고 독후감 작성하기, 수학 오답 노트, 그리고 이제 뭐 방정식이나 함수를 봤으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시대인재 이제 목동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 1타 수학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할 때 이제 애들이 막 굉장히 웨이팅이 긴, 그래서 현장 강의는 거의 못 듣고 실시간으로 가장 큰 대규모 강의실에서 3개 강의실이 오픈해서 바로 인강처럼, 그러니까 저쪽 교실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고 동시에 옆 교실에서 무슨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의 예배가 왜 다른 지하 비전홀에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좌를 여는 1타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강사의 수업을 저희 이제 친한 언니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영상 그거를 봤는데 계속 그림만 그리네. 계속 그림만 그리네. 고2 이과 수업인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가 막힌 수업인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고 암기를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함수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영어는 각 고등학교마다 내신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나씩 쪼개서 말씀을 완벽하게 저는 드릴 수 있는데, 그치만 어찌됐건 듣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읽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읽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장의 그 스트럭처, 문법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 구나 절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단어만 외우면 구를 모르잖아요. 절을 모르잖아요. 문장이 하나 있으면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어 두세 개가 모여서 구, 단어 또 두세 개, 다섯 개가 모여서 절,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말도 못하고요. 읽지도 못하고요. 쓰는 건 더 못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약간 요식행위처럼 그냥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뿐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작이 일단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를 하고 독서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우리 학교엔 없나요? 있어요.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파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도 같이 연결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 지역구에서 한 반에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한 반에 고등학교에서 한 2명, 3명 정도 돼요. 그리고 좀 어머님들이 아시는 그 빡센 고등학교는 한 4.5명, 5명 요 정도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보다 겁나 이제 당황하고 있어요. 힘들어 막 미쳐. 바쁘죠. 걔네들도 학원 다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나머지 아더스가 되는 게 아니라 2-3명 안에 5명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되려면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애가 머리가 팍 튀어서 막 전두엽이 확 열려버리고 막 신들린 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등 과정에서 뭐가 있었으니까 걔가 됐겠죠. 보통 그녀들 그분들은 뭐냐면 차녀예요. 차남이고 엄마가 입시를 치러보셔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올려보냈다가는 난리 나는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중상 과정을 그냥 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수형을 매일 30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말에 순공 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나 학원을 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우기겠죠. 엄마 나 지금까지 학원에 있다 왔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하라는 거야 진짜. 그러면 아빠는 또 이제 애 좀 그만 잡아라. 같이 그냥 좀 쉬게 둬라. 주말까지 왜 날리고 시끄럽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설득과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키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마예요. 키맨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시댁이랑 분위기 좋으려면 여자가 키맨이지 남자가 키맨인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지. 그래서 이게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험 범위 파악하고 노트 정리하고 시험 대비를 해갖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해서 결국 10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딱 단편적으로 영어만 얘기할게요. 저 되게 놀랬는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죠. 모든 영어 학원들은 당연히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와 재학생들도 그렇고 뭐 예비고일도 그렇고 단어장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단어장을 선택을 해서 그 단어장을 뭐 100개를 외운다, 20개를 외운다, 30개를 외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제가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단어는요. 가장 빈출이 많이 되고 중요한 어휘들이죠.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독해 지문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는 거기서 바로 직결돼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한 달 전에 외운 단어고 내가 오늘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 단어에서 모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과 그 다음에 시중의 단어장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건데 왜 나만의 단어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정리 한번 해와라 그러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열도 안 맞아. 예문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야까지 보여주고 샘플도 보여주는데 허옇게 막
이 샤프로 이거 오래 봐야 될 건데 왜 샤프로 쓰냐고요. 다 번지고 나중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렇게 4개로 접어라. 처음엔 단어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뜻 쓰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웃기고 재밌는 너만의 스토리가 있는 예문을 써. 네가 만들지 마. 너는 원래 영작 못하잖아. GPT한테 재밌는 예문 넣어달라 그래. 니네 집 댕댕이 이름 넣어갖고 간단하고 쉬운 예문 넣어달라 그래. 그리고 이거 빽빽하게 쓰면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좀 등성하게 하고 번호 매겨. 내가 오늘 모르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23개였구나. 그리고 이거 다 외우는데 한꺼번에 못 외워. 당연히 까먹을 거야. 그럼 모르는 단어 다시 체크해.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모르는 단어를 위에 딱 올려 붙여. 다시 써. 그리고 오늘 23개 또 써.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먼저 시험 보고 예문도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가리면서 접기는 뭐하러 적어서 이렇게 접고 가리려고 했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걔는 아까 1, 2, 3, 4, 5 구간에서 어디 있겠어요. 4만이면 사고 우리 집 애가 그럴 확률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힐난하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면 되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얼마든지 알려줘서 아이가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아직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3 과정은 중1부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일단 이 중2 과정은요.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냥 성적만, 내신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내신만 갖고 지금 대학에서 안 뽑잖아요. 그리고 생기부도 보고 수능 최저도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공부라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중1 때 해야 될 게 있고 중2 때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마다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듣기라는 유형이 따로 있고 대의 파악이라는 유형 따로 있고 어법 유형, 어휘 유형, 빈칸 추론 유형, 순서 유형, 장문 유형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구장창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원어민도 아닌데 뭘 주구장창 읽고 풀어요.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능 모의고사를 시간어택, 타임어택을 받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면서 뭐가 취약하고 뭐가 잘 되는 부분인지를 인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학습의 번외를 좀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그때는 어떻다? 대학이 나와요. 대학이 나와요.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2년 선배, 즉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 고작 해봤자 고1짜리고 아직은 솜털 보송보송하고요. 덜 컸어요, 애들이. 얼굴 보면은 겨울방학 지나고 나중에 만나면 완전 커 있어요. 애들이 성숙해 있는데 하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라는 때는 이미 얘의 대학 수준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희망을 갖고 2학년 때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게 뒤집어져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역추적을 해갖고 다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한테 시간이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목차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나가는 교과서 그리고 그 목차들이 3학년 때 왜 이렇게 연결이 될지를 인지를 시켜야 돼요. 과학 과목, 사회 과목, 국어 과목, 영어, 이 수학 과목들. 그리고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의 각 과목의 내용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공부를 좀 해야만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까 이주아어머니 SMP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유료 아니에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2학년 학습의 연결 방법,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의 의미와 고1 모의고사도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SMP 친구들과 함께하는 독서 노트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예비고1 국수형 매일 30분 학습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제 국수형 모의고사 아까 11월 8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고서 엄마랑 아이와 함께 오시면은
요 내용을 드리면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그건 누가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컨설팅 업체에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성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숨 쉬듯이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서 아까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면 이제 이 시험이 저희가 11월 8일 날 국수형을 다 봅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런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시험의 수준은요, 고등학교 1학년의 3월, 고등학교 1학년의 6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은 어때요? 아직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중3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보겠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지금 중3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11월 8일 날 보게 되는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행을 했으면 뭐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딱 봐요. 일단은 봐요. 보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만 이 문제는 얘가 아직 안 배운 거야. 이 문제는 얘가 배웠는데 틀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운 거를 틀렸는지 안 배운 거를 틀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안 배운 거는 이거는 언제 배우는 거야?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돼서 각각의 과목들의 어떤 유형들을, 어떤 범위들을 틀렸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학습의 시작이에요. 이게 학습의 시작입니다. 학원들 투어하시면서 학원을 세팅하는 게 학습의 시작이 아니에요. 학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한다고 하죠.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슨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이 어느 지점인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가 빵꾸가 났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이 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게 학습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학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성적표는 이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9등급이라고 하는 내신으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학생의 어떤 경우의 실제 사례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학생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재연생이에요. 이 친구는 서부학군에 있는 중학교 당연히 출신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도중, 상암중 그쪽 중학교에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좀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이 친구는 국수형 모의고사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보게 됐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가고 싶냐? 그랬더니 숭실 아니면은 선정 과중반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과를 희망하는 남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3월에 보는 수준의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만 처참하죠.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국어는 7 나오고 수학은 5 나오고 영어는 3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 등급이 753. 그리고 점수가 이제 원점수도 나오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다음번에 목표는 이렇게 잡도록 해. 근데 너가 얘기했던 그 숭실고등학교를 만약에 가잖아. 그러면은 5등급 말고 9등급 제도에서는 4.5, 4.0, 2.9 나와서 3.8등급 정도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선정 과정을 가면은 3.97 정도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네가 지금 시험을 봤는데 이 중에 지금 맞은 것과 틀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틀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수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 B, C, D 중에서 어려운 걸 틀렸는지 쉬운 걸 틀렸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범위가 있다고. 각 번호마다 범위가 다 있기 때문에 안 배운 거랑 배운 거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오죠. 방향성이. 그래서 국어는 지금 틀린 걸 보니까 문학의 시나 소설, 화법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 이걸 공부해야 돼. 수학은 함수와 도형 문제가 네가 지금 아직 개념 정리가 덜 됐다. 함수 도형만 좀 완벽하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번에 3개월 뒤에도 시험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일련의 상황을 거쳐서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점수가 올랐어요.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친구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국수형 모의고사 본 다음에도 오늘처럼 상담할 거야. 그때 우리가 지난번 거랑 같이 비교 대조해서 어느 정도 상장이 있었고 뭐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또 얘기를 해보자. 근데 얘는 되게 아주
귀엽게 생긴 솜털 보송보송한 남자아이였는데 그때는 변성기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애가. 그리고 되게 기특한 거는 엄마가 별로 그렇게 참여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올랐습니다. 아까 7이었던 게 4가 됐어요. 그리고 3등급, 2등급으로 지금 올랐죠. 그래서 이 친구 2.63 선정 과중, 대성을 가면 3.0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 이 친구는 이런 과정들을 한 4번을 겪습니다. 언제요? 중학교 3학년 전반에 걸쳐서.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3학년의 전반에 걸쳐서. 왜냐면 뭐 매주마다 시험 보고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에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숭실하고 선정 과중을 가겠다는 녀석이 얘기가 바뀌어갖고 대성 아니면 숭실을 가겠다고 했는데 대성을 결국에는 갔어요. 5등급제가 아니라 얘는 9등급제도로 간 거죠. 근데 얘 올 1등급 받았습니다. 9등급제도에서, 대성에서. 그래서 지금 2학년 올라가가지고 방학 동안에는 뭐 영어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좀 이런 정도로 된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서 같이 좀 나눔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이런 공부 방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복습을 위한 메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능을 좀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의 강조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 설명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취약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왜 1에 있냐, 2에 있냐, 5에 있냐 이렇게 이제 거점 잡을 때 2에 있었던 우리 서구학번의 아이들은 시간 관리를 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관리.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어제도 수업을 했고 뭐 이번 주 내내 수업을 했는데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10분을 쉬는데 10분을 제가 왜 쉬냐면은 사실 안 쉬고 싶어요. 저는 한번 쭉 가면은 그냥 120분 달리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조는 거예요. 일단 졸릴 시간이기도 하죠. 학교 끝나고 딱 5시에 와갖고 7시까지 수업을 하면 고1들 너무 피곤해합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이기도 하니까 속이 터져 미치겠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갖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제가 조는데 내가 진도를 지금 나가고 있고 이건 지금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설명 못 들으면 지 혼자 못할 상황인데 자고 앉았어. 그리고 자지 마! 이러면 안 잤대 또. 그러니까 진짜 모르나? 잔 거를? 그래서 막 억울해요. 또 여자애들은 삐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을 주는데 쉬는 시간을 주면 대체로 뭐 할 것 같으세요? 다 핸드폰 봐요. 근데 저희가 예비고1은 핸드폰 뺏어요. 근데 고1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것도 에바라고 생각해요. 그거 지가 하는 거지 뭐 그거 핸드폰을 뺏고 말고 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다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짤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뭐 이렇게 봅니다. 인스타를 보거나. 그리고 아까 졸렸던 애들은 좀 자죠. 아니면 살짝 뭐 어디 편의점을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얘들아, 여기서 누군가는 자야 돼 좀. 그리고 너희들은 믿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싶어요. 20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쉬는 시간에도 조용해. 떠들고 싶으면 나가서 떠들어. 이것도 배려야. 그거 못하면 되게 개념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은 대체로 둘째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영어를 뭐 풀 수도 있지만 보통 수학을 풀더라고요 애들이.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쉬는 시간 1분 한 줄로, 할 줄이 아닙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쉬는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쉬려고 제 방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질문을 하려는 애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득달같이 질문을 하려고 여기 한 5-6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하고 와 그러면 하고 눈치 보다가 또 누가 와요? 걔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걸 들은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나 필기를 다 했는데 이러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애들도 되게 많고. 뭔지 아시겠죠? 이 상황이.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당일 복습을 위한 중요한 메모해야 되고, 주말에는 뭐 예상 문제도 만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질문 사항들도 좀 정리를 해서 질문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애들이 이제 되게 뚝딱거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아이한테. 저랑 담당하게 될 때는 질문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해주세요. 주말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낸 수강료에는 그 금액까지 다 들어있어요. 누가 선생님 이 시간에 질문하면 좀 패 끼치는 거 아닌가? 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봐줘요. 지금 내 시험이 바로 코앞인데. 그래서 그런 배려는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저희 강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 고등부 강사를 할 정도면 질문에 대해서 뭐 시간 외에 왔다라는 얘기를 컴플레인하면 안 된다. 그건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거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안 하면은 뭐 할 도리가 없죠. 끌어다가 질문이 뭐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별 복습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하고 예상 문제, 질문사항, 예상 문제, 질문사항, 전날과 당일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이거예요. 문제를 달라 이거예요. 문제를 달라. 저희가 직보를 할 때 절대로 오래 담아주지 않아요. 옛날에 저도 못 모를 때는 그냥 막 잡아놨어요. 막 끝까지 하고 가는 거야. 새벽까지 나랑 문 닫고 하는 거야. 나 잡혀가도 너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예상 문제, 그러니까 모의 내신이라고 합니다. 모의 내신. 우리 배정된 고등학교의 내신과 문항수를 똑같이, 글씨 폰트조차 똑같이, 서식조차 완벽하게 동일하게 2회분이나 강사들에 따라서 3회분 정도의 실시간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오자마자 봐버려요. 그리고 보고 해설하고, 두 번째 딱 보고 해설하고 집가. 이거예요. 자기가 달라는 뭐 보충교재 같은 걸 좀 더 프린트 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데 냅다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오기 전에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어떤 수순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이 된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중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교 전, 쉬는 시간, 공간 시간,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짬짬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정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에도 6시간 정도를 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정리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개념 정리에 80을 쏟고 문제는 좋은 문제만 20 정도를 쏟아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과 같은 경우도 문제를 푼다라는 걸 착각하는데,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맞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찍어서 맞은 것도 있고, 대충 맞은 것도 있고, 알아서 맞은 것도 있고, 어부지리로 맞은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영어 그 지문이 말이죠. 그 몇 달 전에 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메가스터디의 인강에서 왜 유명 강사가 그 자신의 교재에 수록될 문제를 공교육 강사한테 뭐 돈을 주고 사서 뭐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문제를 돈 주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공교육 강사님이 이제 수능의 출제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문을 영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작을 왜 해요? 한국인이 영작을 왜 합니까? 그 영어 문제를. 지문 자체는 어디서 퍼오는 거예요. 다만 수능이라는 플랫폼에 맞춰서 가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수능 수준의 딱 필수 어휘들로 구성된 8줄에서 10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된 패러그래프를 어디서 따와갖고 선택지를 만드는 게 문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잘 만든 문제는 한 문제당 예를 들어서 3만원. 선택지가 좀 구리면 그냥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도 책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국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택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고 후진 선택지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선택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지 해석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맞았다고 장땡이래요. 선택지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풀이는 20%만 하면 된다. 무조건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맞죠? 국어, 수학, 영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에도 여기 보시면 SMB 중학교 2학년 학습 연결 방법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하고 어떻게 1단계의 학습을 만들어갈지에 대해 가이드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15주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단계에 있어요, 지금. 대입의 1단계. 저희가 3차 개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 이제 중3 아이들 3차 개강, 요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15주 대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기 전에 2월 말까지가 15주예요. 이번에 이제 11월에 개강을 하고 2월 말까지가 딱 1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공부 역량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습 준비하고 이제 상담 일정이 이렇게 쭉 짜져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8일에 저희가 국수형 모의고사를 치러요. 지금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국어, 수학, 영어를 시간에 어떤 딱 제한을 두고 OMR 체크까지 하고 시험을 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성적표 보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11월 11일에서 11월 28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차 개강은 11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5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대입의 준비는 고등학교 선택이 다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좌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동명을 쓸지 예의를 쓸지 이화를 쓸지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4번의 테스트, 국수형 모의고사를 11월 8일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은 지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를 첫 번째로 계기로 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동안 4번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예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4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오답 정리하고요. 배운 거 틀렸어, 안 배운 거 틀렸어. 혹은 이미 선행했다며 왜 쉬운 거 왜 틀리는 거임? 자, 그리고 상담 통해서 방향성 잡고 고교 선택의 지원의 방향성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4번의 과정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꽃길이에요. 꽃길.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살다 보니까 꽃길이 있나요? 저 30한 초반까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 둘을 이미 출산을 한 상태였고, 내 딸들은 꽃길 걷게 해야지라는 굉장히 그 철없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되게 예쁘게 키워갖고 악기도 시키고 언어도 탁 시켜갖고 사립초 보내갖고 막 어떻게 해갖고 막 좋은 대학교 보내갖고 시집도 좋은 데로 보내야지 막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기들 어렸을 때.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밖에서 봤을 때나 그렇게 보이지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성취를 하려면 당연히 지뢰밭이 있죠. 지뢰밭, 가시밭이 있죠. 그래야 의미도 있는 거고. 꽃길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냥 서로 그냥 뭐 축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어로 존재할 뿐.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꽃길 걷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 꽃길이라는 게 입시에 있어서 내신이 잘 나오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대입 준비를 학생부 종합으로다가 6장을 쓰는 그런 꽃길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을 갔어요. 그래서 내신을 잘 따요. 그런데 얘가 정말 생각 없이 나중에 원서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하나의 전형으로만 원서를 6장을 써버려요.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개념 없이 쓴 거예요, 원서를. 그래서 얘가 내신을 1.3을 찍었는데 이 내신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썼겠어요? 제가 내신이 1.3인데 학생부 종합을 왜 썼겠어요? 최저가 안 들어가니까요. 최저가 안 들어가는 전형만 골라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전형들은 주로 누가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3을 받은 아이와 1.3을 받은 엄마는 스카이가 머릿속에 있죠. 스카이에 그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안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가 서울대가 연대가 고대가 그 전형이 이만큼 문이 열려 있어요. 그거 누구 뽑으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동명여고 뽑으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수능을 안 배워요. 교과 편성 자체가 수능 공부가 아니에요, 걔네는. 그래서 걔네는 학종으로만 가는 거예요. 90% 이상이. 이해가시죠? 걔네가 누가 하나고가 누가 정시로 가요. 그러니까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의 이 대입의 실적은 무조건 학종이죠. 영재고, 과학고 다 학종으로 갑니다. 내신이 3등급, 4등급이어도 학종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걔네들 들어오라고 문을 이만큼 열어놓는데 물정 모르고 자기가 수능 최저가 안 돼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동명여고는 과학고 영재고랑 맞짱을 뜰 만한 생기부를 만들 수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6장을 써야 뭐 하나 붙을 거라고.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대학이 진짜 너무 짜치는 것 같아. 내신이 1.3이면 붙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꽃길입니까? 문매를 맞았어야죠. 애초에. 언제? 중3 때. 중3 때. 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고교 선택을 하기 전에 질문하고 독서하고 토론이 자연스러운 학교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맛을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대입 준비는 사고학부는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교과 전형으로 두 장을 일단은 딱 안고 가는 거예요. 교과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던지는 거라서 이건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내신도 잘 따지만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딱딱 박아놓고 종합으로 4장 이렇게 써서 전략을 짜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죠. 이 친구는 수능 최저에 3합 7을 맞출 수도 있고 수능 최저에 뭐 2합 5를 맞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춰서 내신 등급은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생기부도 탐구, 독서, 실천, 성장의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굉장히 비록 거칠고 힘들고 고군분투를 했지만은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독후감, 서평 간단하게 설명하고 준비사항이에요. 저희가 독후감이 있고 서평이 있어요. 다릅니다. 독후감, 서평이 똑같진 않죠. 그래서 서평을 지금 보시면은 체계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 중등과정에서 서평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고등과정 올라가서 내신과 생기부를 꾸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모든 아이들하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신도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애한테 이걸 시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8일에 국수형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리고 보고 상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이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별을 할 거예요. 당연히 재원생 위주로 합니다. 외부생을 저희가 왜 해야 되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첨삭도 하고 15주 과정에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학교 생활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기록 가능한 고등학교 학생. 자, 결국 생기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생기부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서 질문을 하고 독서 서평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때. 그리고 탐구보고서 작성하고 그 이후에 자기평가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 그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 세특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이거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종으로 6개 쓰면 안 되고 교과랑 학종을 다 써야 되는데 학종이 뭐예요? 생기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는 전형은 무조건 우리는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기부를 쓴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기평가서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들은 예일여고랑 대성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기평가서 내, 다른 학교들은 탐구보고서 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학 과목에서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왜 배우는 걸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갈 건데 이 함수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의대라든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서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많이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어서 수학 비타민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사서 좀 더 심도 있게 읽어봤더니만 우리 생각 속에 숨겨진 규칙과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사실은 이 함수 속에 들어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기후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임? 그리고 배터리 원리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나 주식의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수학이라는 함수 과목을 통해서 그것까지 가야죠. 그래서 결국 그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서평을 작성을 하고 알게 된 점과 방향성까지 해서 나 그래갖고 2학년 때 선택 과목 요거 할 거야. 수학 과목의 4과목. 이거 언제 결정하죠? 고등학교 2학년에 선택 과목 언제 결정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에 다 결정 끝나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3 때 어느 정도 설계가 안 짜져 있는 상태에서 9월 달에는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기부에 그게 1500바이트로 글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1500바이트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애가 내야 선생님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정리하기가 용이하죠. 그쵸?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써온 내용을 고스란히 복붙으로 써주시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게 너무나 서툴게 되면 그냥 일기글 같은 거 써서 내서 이거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버리는 우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평이 왜 중요한지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11월 국수형 모의고사 성적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테스트 보시고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 상담 때 결정하시고요. 희망고등학교 예산 등급 준비사항 그리고 학부모님 반드시 참석 같이 하셔갖고 우리 집 딸내미 아들내미와 공감대 형성하시고 학습의 방향성을 같이 잡으시면은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지금 학사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받으셨을 텐데 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예. 네. 네, 맞습니다. 유료인가요? 예, 2만 원. 예. 유료고요. 성적까지 상담까지 다 진행. 예. 그날 당일날 사정까지 다. 아니요. 아까 보시면은 11월 8일 보면 11월 11일부터 상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죠. 신청은 그래도 안내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 문자로 접수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그래서 저거를 시험을 꼭 봐주세요. 시험을 꼭 봐주시고 아이하고도 좀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셔갖고 이거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 우리 한번 봐보자. 그렇게 썩 막 잘 안 봐도 돼. 근데 이게 시작이니까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를 좋게 하셔갖고 하시면은 너무 좋죠. 근데 저거 안 하면은 이제 근데 대체로 안 봐요. 근데 왜 안 보는지 아시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어차피 나중에 뼈 맞을 텐데 지금부터 머리 아프고 너무 속 터지는 이거를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열려야 될 상황이니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11월 8일날 본 시험이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보는 게 네, 맞습니다. 모의고사 3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최근 모의고사에 노출됐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형태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3월 봄이랑 6월, 9월 이런 봄이가 다르잖아요. 3월 예. 봄이라고 생각하면. 네.
3월하고 9월은 확실히 다르긴 한데 6월 모고는 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요즘에 난이도가 6월이 올해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6월하고 3월이 그렇게 변별이 있다라고 보기가 다르죠. 예. 수학은 저희가 그래서 웬만하면 3월. 예.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 보면은 막 국어 막 진짜 7 나오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체로 영어는 좀 하는데 국어랑 수학은 막 안드로메다 끝까지 가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갖고 그것도 한번 이렇게 오픈해서 보실 의미가 좀 있죠, 사실은. 네. 예,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신청 접수는 문자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